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펴낸 중학사회 1단계 교과서입니다. 먼저 교과서 2쪽을 한번 펴주세요. 2쪽과 3쪽에 보면 차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할 내용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크게 6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지고 각 단원마다 작은 소단원이 몇 개씩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차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원, 인간과 환경, 여기에 소단원 1, 다양한 지도, 2,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 3, 자연환경과 특산물, 다음 2단원입니다. 문화와 생활, 소단원 1, 문화의 의미, 2, 생활 속의 문화, 3단원 경제와 생활, 소단원 1, 시장과 화폐, 2, 금융회사. 다음 4단원에는 역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소단원 1, 결의의 시작, 2, 고려, 3, 조선, 4, 근현대로 가는 길. 5단원에는 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와 정치. 소단원 1, 법을 만드는 국회. 2, 나라의 살림꾼 정부. 3, 심판을 맡는 법원. 다음 마지막 6단원, 정보화와 세계화. 소단원 1,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와 사회. 2, 세계 속의 우리 문화. 이렇게 1년 동안 배울 내용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단원, 인간과 환경에서 다양한 지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지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나라의 지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세 번째, 지역의 특산물은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내용들의 답을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도가 나와 있죠? 지도가 나와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단원 1, 다양한 지도. 첫 번째, 지도의 의미와 구성 요소. 학습 목표,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세요. 첫 번째, 지도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지도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지도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지도를 보고 해석할 수 있다. 지도를 보고 지도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네, 밑에 생강 열기 보니까 덕수궁이 나와 있고 이렇게 전철역도 보이고 서울시청 주변의 지도와 위성 사진이죠. 네, 밑에 보시면 낯선 장소를 찾아갈 때는 지도나 사진을 보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도와 사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지도와 사진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7조 지도가 무엇인가? 지도의 의미. 지도는 우리가 사는 공간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평면에 나타낸 것이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우리 동네만한 종이는 없죠. 그래서 종이 위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많이 줄여야 되겠죠. 우리 동네, 우리 나라, 우리 지역을 종이 위에 옮겨서 나타내려면 똑같은 크기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 나라만한 종이도 없고 우리 동네만한 종이도 없고
그래서 많이 줄여서 평면 위에 나타내야 되겠죠. 그것을 많이 줄여서 나타낸 그것을 지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도를 보면 건물의 정확한 위치나 토지의 용도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 청첩장의 약도, 우리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 봤죠? 그게는 잘 찾아오라고 약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산에 갔을 때, 등산하기 위해서 산에 갔을 때 등산로에 안내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안내도와 같은 지도는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간략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약도나 안내도도 지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약도, 이거는 좁은 곳을 크게 확대해서 나타낸 곳이죠. 쉽게 장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약도도 지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위 약도는 주요한 건물과 도로의 표기만으로 결혼식장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숫자 방위 표시로 동서남북을 나타낸다. 네, 여기 사자처럼 생긴 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S는 남쪽을 나타내죠. 아래쪽은 남쪽을 나타내고 N은 북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자에서 오른쪽, 여기는 동쪽을 나타내고 반대쪽은 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오른쪽은 동쪽, 동쪽의 반대쪽이 서쪽, 그리고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방위표라고 해요. 네, 4개의 방위를 나타내는 사방위표죠. 동서남북 사방위표라고 한다. 방위표라고 합니다. 네, 다음 8쪽을 보시면 지도의 구성 요소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이제 북한산 주변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위 지도는 서울의 북한산 주변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지도 위에 특별한 방위 표시가 없을 때는 우리 앞에서 이것이 방위표라고 했는데요. 이 표가 없을 때는 위쪽이 북쪽을 나타낸다. 방위표가 없어도 위쪽이 북쪽이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건물이나 토지 이용 모습을 지도 위에 상세히 옮겨놓기는 어렵다. 모든 것을 다 옮겨놓기는 어렵겠죠. 중요한 것만 옮겨놓습니다. 따라서 위 지도에서처럼 산은 이런 기호로, 학교는 이런 기호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호라고 합니다. 산, 학교, 이런 기호로 나타낸다. 이처럼 지도의 기호는 일종의 약속이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 산이다. 이런 모양은 학교다. 이렇게 일종의 약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일종의 약속으로 기호의 의미를 알고 지도를 바르게 해석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기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9쪽에 보시면 우리 지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많이 줄여서 종이 위에 그려놓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는 실제 거리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나타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만한 종이는 없죠. 그래서 많이 줄여서 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나타낸 것으로 이때 이 줄인 비율을 축척이라고 한다. 축척은 얼마나 줄였느냐. 만약에 축척이 2분의 1이다. 2분의 1은 반을 의미하죠. 반을 줄였다. 그 다음에
20배로 줄였으면 20분의 1이 될 테고, 그 다음 2000배를 줄였으면 2000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촉척은 분수로 나타냅니다. 보통은 뭐 한 2만 분의 1 이렇게 많이 나오죠. 2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이런 것을 촉척이라고 합니다. 등산로와 같이 땅의 높낮이, 높고 낮음이죠. 산은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기 때문에 땅의 높낮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등고선으로 표현한다. 네, 밑에 가면 등고선이 나오는데요. 등고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때 등고선의 간격이 넓으면 경사가 완만한 것이고, 간격이 좁으면 경사가 급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 밑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고선이 무엇인지. 네, 전라북도 진안군에 마이산이 있는데요. 실제 산의 모습이죠.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 산을 단면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아래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산 모양을 그대로 나타냈죠. 그러면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오른쪽도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높은 곳. 조금 더 내려가서 낮은 곳, 그 다음에 더 내려갈수록 낮은 곳이고 올라갈수록 높은 곳이죠. 그래서 제일 높은 곳은 이런 진한 고동색으로 나타냅니다. 고동색. 그 다음은 갈색이죠. 갈색. 그 다음에 더 낮은 곳은 노란색. 그 밑에는 좀 연두색이라고 할까요? 연두색. 이렇게 높고 낮음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곳은 고동색으로 나타낸다. 그 아래는 갈색, 그 아래는 노란색, 연두색이 제일 낮은 곳이죠. 그러면 이렇게 단면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실제 산의 모습을 이렇게 단면도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 단면도를 가지고 평면에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여기에다 제일 높은 곳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갈색인 부분은 쭉 내려와서 이렇게 갈색인 부분을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선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쪽 산도 제일 높은 곳, 제일 높은 곳 고동색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갈색인 곳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다시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제일 높은 곳은 여기고, 그 다음 높은 곳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렇게 나타냈고, 여기도 제일 높은 곳 고동색, 그 다음 높은 곳은 갈색, 그 다음은 노란색, 여기도 노란색, 그 다음에 연두색. 이렇게 높이가 같은 지점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곳, 이것을 등고선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같은 곳을 선으로 나타냈다고 해서 등고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평면도로 나타낸 이런 그림을 등고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형의 실제 모습과 등고선이다. 그 다음 10쪽을 보겠습니다. 생각 따지기 1번 문제를 통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도를 보고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네, 여기 지도 보시고 여러분 교과서를 보세요.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은 학교의 동쪽에 있다. 우리 기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요것은 학교죠. 이것은 절표시입니다. 절. 그 다음에 요 모양이 병원이죠. 이것이 병원이고, 여기 제비 모양이 있어요. 이것은 우체국이죠. 제비가 소식을 전해주니까.
여기는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횡단보도죠. 횡단보도. 이런 기호를 알고, 그럼 1번 병원은 학교의 동쪽에 있다. 맞나요? 이게 병원인데 병원은 학교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동쪽이 맞죠? 항상 오른쪽이 동쪽이라고 했어요.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아래쪽은 남쪽, 위쪽은 북쪽이라고 했죠? 이렇게 사자로 방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위표라고 하고, 그래서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학교의 동쪽에 병원이 있다. 이거는 맞고, 그 다음에 절은 학교의 서쪽에 있다. 절이 여기 있는데 학교의 서쪽인가요? 위쪽이라고 봐야 되죠. 북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위니까.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표시되어 있다. 여기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1번 맞고 2번 틀렸고 3번은 맞죠. 다음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우리 이제 등고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감자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높이가 같은 곳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잘라요. 잘라서 제일 아래 것을 대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가지고 또 이렇게 그리고 3번 가지고 또 그리고 4번 떼어내서 또 그리고 제일 마지막 5번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 되겠죠. 이렇게 높이가 같은 곳을 선으로 이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을 등고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잘라서 이런 등고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고 옳은 것에 동그라미표 해봅시다. 모형의 경사가 급한 곳은 등고선의 간격이 어떨까요? 지금 어디가 높은가요? 여기는 굉장히 가파르고 여기는 조금 완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파른 곳은 등고선에서 나타내면 이 등고선의 간격이 굉장히 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사가 급한 곳은 등고선이 어떤가요? 좁다. 그 다음에 이쪽은 조금 완만하죠. 오른쪽보다는 왼쪽은 좀 완만합니다. 그래서 등고선으로 나타냈더니 간격이 이렇게 넓죠. 그래서 이쪽은 완만하기 때문에 경사가 급하지 않은 걸 완만하다고 하고 경사가 여기는 급한 것이죠. 그래서 완만하기 때문에 등고선의 간격이 넓죠. 넓다. 그래서 등고선만 보고도 경사가 급한지 완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형의 경사가 급한 곳은 등고선의 간격이 경사가 급한 곳은 좁죠. 좁다. 두 번째, 산이 높은 곳일수록 더 짙은 갈색으로 나타낸다. 맞죠? 제일 높은 곳이 제일 진한 고동색. 그 아래는 갈색, 그 아래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산이 높은 곳일수록 진한 갈색으로 나타낸다. 맞는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